자,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발인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안타깝더라고요. 곳곳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하늘양에 대해서 이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부검이 진행됐었고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이제 다발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이 방어의 흔적, 이 방어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어흔도 이 곳곳에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더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족은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살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예, 일단 이 살인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특가법이 또 있습니다. 이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특가법 5조의 2를 보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에 조금 더 중한형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죄가 이제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약취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각각의 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이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살해육의 발로로 1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약취 유인을 통한 이 미성년자 살해의 경우에는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어느 쪽 유형으로 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유형을 정한 다음에 가중 요소가 있는지 감경 요소가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번 양형 기준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감경 요소 중에 하나가 이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감경 요소로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심신미약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신미약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감경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계획 범행 같은 경우에는 계획 범행은 가중 요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가중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가중 요소 중에는 범행 취약 피해자라든지 잔혹한 범행 수법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계획 범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뭐 이런 도구를 언제 준비했는지라든지 어떠한 뭐 이 계획을 어디서 실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계획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짚어주신 것처럼 만약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이건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범행 이유가 우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우울증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단정짓게 되면 이 우울증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이 우려된다라고 좀 우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일단은 이 우울증이라든지 병력이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있었는지를 이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울증으로만 보기에는 이 범행의 이 형태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이 범행의 이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더 저희가 이게 오해를 하는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범행 동기 관련해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범행 당일 오전에 그러니까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인 거죠. 자, 교장과 교감 선생님이 이 가해 교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에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당일에
오전에 이 학교의 이 출근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뭐 권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어떠한 계획 범죄라든지 이 범죄의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 검토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아마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사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결국 여기서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학교 측에서 이 복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었고 이 의사의 소견서에는 일단은 이 상태가 호전이 돼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사의 굉장히 간단한 소견만으로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 판단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개정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이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법이 이른바 하늘입법으로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지금 입법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이 하늘양의 유가족에 대한 비방글과 악성 댓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형법상의 모욕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하게 이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어떠한 뭐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다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적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